오늘은 돈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책, 바로 부의 전략 수업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재테크 책도 여러 권 읽고 투자도 해봤는데 왜 자산은 좀처럼 늘지 않을까? 주변에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분명 있는데 나는 왜 매번 제자리 걸음일까? 만약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핵심 메시지 소개.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나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15가지 전략적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심리, 습관, 행동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실용적인 재테크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던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주제 6가지를 중심으로 제 돈 관련 지식과 경험을 더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소득보다 시스템.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부자는 고소득자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소득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소득은 부를 축적하는 데 유리한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진정한 부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연봉이 억대가 넘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도 버는 만큼 쓰고 심지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서 자산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결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합니다. 핵심은 수입보다 자산을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불어나도록 돕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 저축 시스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강제로 저축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 매달 일정 금액을 특정 펀드나 ETF에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등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없이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A. 돈은 감정이 아닌 숫자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돈은 감정이 아닌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투자 손실을 보면 좌절하죠. 이러한 감정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소비나 투자 결정을 유발합니다. 이 책은 돈을 대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월별 지출 내역, 투자 수익률은 모두 명확한 숫자이며 이 숫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만 올바른 재정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예산 짜기.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 추적. 모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돈이 새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부 앱이나 엑셀 시트를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앞서 언급했듯이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여 감정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저축 투자되도록 설정하면 충동적인 소비를 막고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감정적인 허들을 넘어서야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의 세계에서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결국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하나의 숫자로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3. 15가지 돈의 시스템. 세 번째 핵심은 바로 15가지 돈의 시스템입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시스템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책은 이를 구체적인 15가지 전략으로 풀어냅니다. 아쉽게도 이 자리에서 15가지 시스템을 모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그 개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동 저축 시스템 급여 이체와 동시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마치 세금을 떼어가듯 내 월급에서 가장 먼저 부자가 될 나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투자 자동화 시스템 매달 일정액을 특정 주식, ETF, 펀드에 자동 매수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소비 제한 룰, 예를 들어 충동 구매는 10만 원 이상일 경우 24시간 후 재고려와 같은 자신만의 소비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보험 리스크 분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기 자산 설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노후 자금, 주택 마련 등 장기적인 목표에 맞춰 자산 배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리, 세금은 부의 축적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세 상품 활용, 세금 우대 계좌의 연금 저축 펀드, IRP 활용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이 15가지 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냅니다.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이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제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의 부는 가속도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4.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라. 네 번째는 제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함께 늘어나 결국 자산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는 30평 아파트와 국산 중형차로 만족했는데 연봉이 1억 원이 되니 40평 아파트와 수입차를 사고 싶어지는 심리입니다. 더 좋은 것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돌듯 소득은 늘어나지만 자산은 제자리인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소비와 자산의 균형을 조절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소득 증가분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저축 투자. 소득이 늘면 늘어난 소득의 최소 50% 이상은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어난 소득 전부를 소비에 할당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투자로 활용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재정립 소비를 통해 얻는 행복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산이 늘어나면서 얻는 경제적 안정감과 자유는 훨씬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민하고 소비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함의 기준 설정,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입니다. 이 함정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시간을 돈처럼 다뤄라. 다섯 번째 메시지는 시간을 돈처럼 다뤄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의사결정에 적용하라는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푼돈을 아끼는 데는 집착하면서 정작 더 큰 가치를 지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아끼겠다고 왕복 1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잘한 절약보다는 시스템 설계와 자동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행동에 내가 쓰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 일은 나에게 더 큰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가? 시간을 돈처럼 다루라는 것은 곧 자신의 시간을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시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생산적인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시간, 처음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들겠지만 일단 완성되면 그 시스템은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돈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 효율적인 예산 관리 시스템 등이 그 예시입니다. 휴식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충분한 휴식과 건강 관리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6. 부의 원칙은 단순화돼 실행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부의 원칙은 단순화돼 실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비법이 뭔가 특별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진정한 부의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꾸준히 투자하며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원칙을 실행하기 어려워할까요? 바로 인간의 의지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에만 의존하여 저축하고 소비를 절제하려다 매번 실패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의지력이 아닌 구조와 습관에 기반한 시스템을 권장합니다. 자동화의 힘, 의지력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돈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자동 저축, 자동 투자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부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환경 설정,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거나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알림을 끄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등의 습관을 만듭니다. 쉬운 시작,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작게라도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자동 저축을 시작해보는 거죠. 복잡한 금융 상품을 파고들기보다 자신의 돈 관리 습관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한 실행력은 의지력만으로는 어렵고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상적인 메시지.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대하는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라. 이 문장들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쫓아다니며 벌고 쓰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돈을 쫓는 대신 자신만의 원칙과 규칙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불어나는 모든 과정을 설계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듯 돈의 흐름을 디자인하고 그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서가 아니라 돈과 삶을 통제하는 시스템 설계법을 알려주는 실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부의 전략 수업,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얻고 싶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30대, 50대, 이미 여러 번 재테크에 실패했거나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제시하는 시스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수십 번 실패했던 사람, 의지력으로만 돈을 모으려다 지쳐버린 분들이라면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난 부자가 안 되는 걸까? 고민하는 사람, 자신의 돈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저는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설계하는 6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1. 소득보다 시스템, 지속 가능한 자산 증식 구조를 만들어라. 2. 돈은 감정이 아닌 숫자, 객관적인 데이터로 돈을 관리하라. 3. 15가지 돈의 시스템, 구체적인 자동화 전략을 구축하라. 4.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경계, 소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지출을 통제하라. 5. 시간을 돈처럼 다뤄라, 고부가가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동화에 집중하라. 6. 부의 원칙은 단순화돼 실행이 어렵다, 의지력 대신 시스템의 힘을 믿어라. 이 책의 메시지처럼 부는 운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탄탄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전략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돈의 흐름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적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과 유익한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부의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